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근로소득을 가져갔을 때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그 너무 많은 세금 때문에 4대 보험도 많이 내게 된다면 급여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2억 이하는 9%였는데 이제 10%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고,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이 인상이 많이 됐죠. 국민연금이 0.5% 인상됐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인상을 할 것이고, 건강보험료도 전체 기준으로 하면 0.1%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법인세가 많이 나오니까 급여를 늘리는 게 맞는 건지, 근데 4대 보험은 또 올라가니까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주셔서 오늘은 법인대표 급여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런 대표님들이 계세요. 법인세 줄여야 되니까 급여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대표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급여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어떤 특권이긴 하죠.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내 월급을 얼마를 가져갈지를 내 스스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인데, 급여를 결정할 때 이제 뭐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 아니면 급여는 조금 가져가고 유보를 많이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뭐 획일화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 법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뭐 이익이 많이 나면 급여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 거고요. 이익이 안 나면 가져갈 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날아봐서 만약 결손 본다. 결손 본다는 얘기는요, 급여를 안 가져가더라도 돈이 모자란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대표가 급여를 많이 가져가서 결손 보는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대표가 급여를 안 가져가더라도 결손 보는 상황인데 거기에 결손이 얹어지는 거죠. 그럼 결손 난다는 건 뭡니까? 뭐 한두 해 결손 다니고 계속 쭉 결손이 있다는 거는, 근데도 법인이 살아있다는 거는 외부 자금 투입이 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정으로 보면 이제 가수금이라고, 가수금이 쌓여 있을 겁니다. 아마도 대표 개인들을 급여 받는 건 둘째치고 집어넣은 돈의 흔적이 가수금으로 남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회사 사정이 좀 좋아지면 그 가수금 반지에서 가져가는 게 세금도 안 내고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손 보는 케이스에서는. 그리고 이익 보는 것도 이제 우리 법인세 과표가 한 2억까지가 10% 넘어가면 20%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또 소득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한 2억까지는 한 7, 8천 정도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제 각 구간별로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법인 전환이라는 업무를 할 때 상담을 하더라도 법인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인에 속한 대표, 개인이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해서 무조건 적게 가져가고 법인만 살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익여금이 너무 높아지고 나중에 어차피 법인에서 다시 돈을 꺼내온 상황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때 너무 많은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중소기업 대표의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더라도 세무사에서는 급여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법인과 대표와 인격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려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법인에서는 정관이고, 그러면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아니면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꼭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총에서 상여금을 가져갈 때는 한도를 꼭 정해 놓으셔야 하고, 그 한도에 따라서 돈을 가져갈 때도 그냥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KPI, 성과평가지표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서 얼마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여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여를 내가 뭐 연봉이 1억인데 갑자기 연말에 상여를 뭐 8억 이렇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그게 이익여금을 빼가는 배당이 아닌 상여로 비용 처리가 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그런 지표들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조사에서도 이제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 설명 조금 보충 제가 드리면, 세무상 항목이 이제 급여는 인건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건비는요, 대표만 월급 받아가는 게 아니고 직원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나눠보면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임직원인데, 나눠보면 임원과 직원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해서 법인의 소득을 줄여서 법인세가 줄도록 인정해주는,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거는 시비 거는 게 없어요. 많이 줘도 됩니다. 일 잘하는 직원을 연봉을 많이 주고 상여도 많이 줘도 하자 잡을 게 없는데, 임원들은요, 나는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올해 엄청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상여로 7억 가져갈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상여 지급 규정이든 상여의 산정 기준이든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소청이 임원에 대해서는 시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회사 돈을 빼나가는 거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총 이런 데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빠짐없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건 아주 기초, 센 기초입니다. 그게 안 돼 있고 내 회사니까 내가 정해서 상여 가져가지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실컷 급여 가져가고 몇 년 있다 정기세무조사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거는 급여 상여를 못 보겠어, 배당으로 봐야 되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인 내 월급부터 시작해서 특수관계자인 임원 이런 분들한테 상여금 지급할 때는 그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세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임원 상여를 단속하는 그 송금불사립 규정을 좀 피해 가실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정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 채널로 상담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동성회계법인에서 이제 대표자 급여로 할 수 있는 팁에 한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영업이익일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좀 달라지니까 그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것과 소득세를 내는 걸 좀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표님들은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배사 근연기라고 하잖아요. 다른 소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근로소득을 가져갔을 때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그 너무 많은 세금 때문에 4대 보험도 많이 내게 된다면 급여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점이에요. 내가 이 법인에서 언제 엑시트를 할 것인지. 사실 법인에서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급여이고, 그리고 상여도 될 수 있고 배당이죠. 근데 다 되게 많은 세율 구간이에요. 이렇게 가져가면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으로 가져갈 때도 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 3년의 급여를 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당장 퇴직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3년은 좀 소득세를 감내하더라도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랜을 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대표자 급여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세 가지를 항상 좀 체크해 보시고 대표자 급여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도 이제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거든요. 성장기 때는 급여를 좀 덜 가져가더라도 회사에 유보된 금액을 늘려놔서 계속 재투자해서 법인을 키우시려고 하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사실 급여를 많이 안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미 성숙한 상태에서는 결국 성숙한 회사에 있는 잉여자금을 꺼내야 할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적정 급여를 미리 좀 가져가야 대표자 개인이 어떠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실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가지고 급여를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좀 많이 하세요. 이거 보시고. 네. 그러면 저하고 세무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서 최적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그런 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법인의 대표 급여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전에 함께 나왔던 김성종 노무사와 함께 근로 관련된 내용, 4대 보험이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2026년도에 그 부분과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도 영상을 준비해서 새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체되어 있는 구독자가 좀 화라산처럼 터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한 2억까지는 한 7, 8천 정도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